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이제 김건희 씨 녹취 이제 후폭풍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좀 어떻습니까? 여론의 뭐 이렇게 득실을 좀 따져 보셨습니까? 저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과학적인 기법으로 지금 네. 현재 민심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지난 한 일주일을 거쳐가지고 많은 이목과 관심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없다. 저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국민들이 이런 이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야당 후보의 배우자를 공격하면서 이런 도덕성도 아니고 무슨 뭐 주술, 무속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비열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을 이제 지속해 왔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라고 무슨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해 가지고 공세할 것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프레임 전쟁으로만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여당치고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여당은 계속해서 이제 무속 프레임 또 뭐 건진법사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뭐 먹힌다고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실제로 뭐 중도층 이런 데 좀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 후보가 예를 들어 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네. 본인의 직무 영역에 있어가지고 뭐 주술이나 무속에 의지해가지고 어떤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네. 그럼 굉장히 그건 강한 비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다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흔히 하는 운세 영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전화통화상으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것들 이걸 가지고 무속을 신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따질 거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일간지는 네. 동아일보 포함해가지고 어지간한 일간지는 좋은 자리에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것을 보는 독자들을 전부 다 주술과 무속에 빠진 사람이야 볼 것이냐? 아니면 대선 후보 중에 몇 자리 옮기는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그런 행동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과 사진을 찍었다. 이런 식의 공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후보가 그런 무속에 빠져 있다고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좀 확인을 좀 해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씨 주변에 너무 무속 그림자가 많다. 그래서 뭐 국정 운영할 때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지적인 건데 뭐 선대위나 이 주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확인 같은 거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메머드급 선대위라고 이렇게 하고 네. 많은 인사들 뭐 500명씩 선대위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당연히 그 주술이나 무속이나 이런 이력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선대본부 체계로 개편되면서 실무 인원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보통 어떤 저런 과거 이력을 가진 분들이 선거 캠프에 와서 돕겠다고 할 때 선대위 시절에 저 무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지 않아요. 네. 제가 SNS를 좀 합니다. 아니면 제가 뭐 언론 대응을 좀 합니다. 제가 정책을 좀 합니다. 이렇게 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이력에 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선대본부로 개편된 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너무 오래 이걸 지금 민주당이 끌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는 지루해할 겁니다. 김건희 씨가 어쨌건 뭐 좀 등판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과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설 연휴 전에 좀 등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뭐 사과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 개선상으로 선대본부 내에서 네. 구체적인 일정이라는 게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오. 있고요. 저는 후보의 배우자가 네. 뭐 통상적인 다른 후보의 배우자가 하는 정도의 활동은 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다만 너무 기획된 활동처럼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에 나올지 말지는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다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식일지 결정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홍준표 의원이 원팀 합류를 논의했다고 뭐 이제 만났는데 네. 더 만난 이후에 꼬여버렸는데요. 그 전에 이 대표가 24일 전에 뭐 결판이 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이 24일이에요. 예. 뭐 이 정도면 무산입니까? 원팀은? 사실 오늘 이제 공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했기 때문에 네. 홍준표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려면 오늘 전에 네. 좀 그런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인사 추천이었지 뭐 이걸 뭐 꼭 해달라 아니면 강제한다 이런 의미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4일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시한으로 설 전에는 그래도 이런 것이 좀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이 약간 뭐 이준석 대표에도 좀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직접 뭐 연락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이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시고 예. 뭐 어떻게 느낌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얘기 어쨌든 그 나누셨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선거에 참여해서 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후보와 소통했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 어떤 큰 선거를 앞두고 인사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크게
뭐 두 지도자가 만났을 때 이례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이름이나 이런 게 노출되면서 홍 대표가 본인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네. 비춰지게 돼서 이거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좀 됩니다. 다시 뭐 좀 이렇게 잘 될 여지는 있다. 저는 이건 철저하게 후보와 그 홍 대표 간에 오해가 있다면은 그걸 네. 또 전적으로 풀고 또 후보가 이런 것들 되게 잘합니다. 네. 저랑도 이제 선대위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후보가 이것은 앞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잡자라고 가르마를 트면서 저희가 선대본부 체계가 안정화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두 지도자 간에 큰 어떤 통 큰 합의로 해소되길 좀 바랍니다. 종로 말고 재보선 내년 이제 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선에 종로 말고는 다 지금 이제 경선을 하는 게 원칙인 거죠. 예, 지금 윤석열 그렇게 후보와 좀 얘기를 나눠 본 겁니까? 당연히 그건 후보 측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네. 그렇게 정한 것이고 아. 서울 종로도 사실은 경선을 하는 것이 옳으나 네. 지금 워낙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 카드로 나중에 활용해야 될 가능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략 공천지로 지정한 것이고요. 네. 저는 이미 뭐 다른 지역에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경선을 통해서 어떤 분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보궐에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네, 자, 이 시청자 질문을 미리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 이 질문이 뭐 단연 많았어요. 이 단일화 부분입니다. 예. 어쨌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더 확실하게 이기는 거 아니냐? 왜 단일화에 좀 부정적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의 조사와 단일화 됐을 시를 상정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가진 지지율의 대부분이 우리 후보에게 이전되느냐?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일부 조사에서는 거의 반반 찢어져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반이 가고 우리 후보에게 반이 가는 조사도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술적인 합 1 더하기 1로 돼가지고 뭐 1 더하기 한 0.2가 되고 1.2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그것보다 못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재명 후보에도 그만큼의 지지율이 가게 된다면 사실 단일화 효과라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화를 생각해 보시면은 단일화의 막판이 되니까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오세훈 후보에 대해 가지고 생태탕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내곡동 생태탕 의혹을 들고 나와가지고 오히려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번 대선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네. 산술합보다 못한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라는 것이 뭐 그런 어떤 아주 맞는 그런 어떤 통치학은 아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닐 뿐더러 네.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도 시청자 질문이요. 남은 비단 주머니에 큰 게 뭐가 있는지 하나 좀 알고 싶다는데 공개를 한번 해보시죠. 이미 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우리 후보가 진정성 있게 네. 호남에 대한 손편지를 써서 그게 한 200만 통 정도 지금 날아가는 것이 지금 실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후보가 윤석열차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윤석열차. 예, 그 정책 홍보 차량을 운영하면서 그 무궁화호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이슈라든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유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세대가 유세차로 올라가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번엔 아예 저희가 유세차 그 유세 지원 시스템을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유세차에 올라가서 자기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들을 신청해서 하고 또 거기서 한 것도 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알겠습니다. 구성했거든요. 네. 비단 주머니 많습니다. 네. 예, 우리 후보가 지금 이 선거 운동에 사실 재미를 좀 붙였거든요. 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이 방식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비단 주머니 해당한 것도 더 많이 유권자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